현대차 그룹의 사업 구하기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동에 현대차가 짓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금 이야기 전에 그 배경으로 우선 성수동으로 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현재 그 성수동 뚝섬 일대는 본래는 이제 경마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 경마장이 있던 곳이 과천으로 경마장을 옮기면서 현재의 서울숲공원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갑자기 현대차 이야기하면서 서울숲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현대차는 본래 여기에 지금 삼성동에 짓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짓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서울숲에 보면 레미콘 공장이 본래 있어요. 이 레미콘 공장은 77년도부터 가동을 했던 레미콘 공장인데, 현대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 위에 삼표가 지상 임차를 받아가지고 공장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2004년에 이제 서울시가 서울숲을 조성할 당시에 삼표 레미콘 공장을 이전시키고 이 부지도 서울숲에다가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에 이제 중요한 허파 역할을 하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레미콘 공장이 2022년에 가동을 중단하고 현재는 이제 임시로 문화공연장 그리고 주차장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 부지에 현대차가 본래 2조 원을 투자해서 110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제철이 이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잖아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보유하고 있던 땅이었으니까 이 땅 위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110층 규모로 짓고 싶어 했던 건데요. 문제는 이 땅이 일종 주거였어요. 일종 주거는 이제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110층짜리 이 초고층 건물로 짓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일반 상업 지역은 이제 용적률이 이제 800%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대차의 계획은 서울시에 크게 공공기여를 하고 땅을 일종 주거에서 일반 상업으로 종상향해서 지으려고 해서 서울시와 실제로 사전 협상을 하고 진도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현대차는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바로 2013년인데요. 박원순 시장은 높이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던 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높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초고층 건축관리 기준안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초고층 빌딩을 짓는 데에는 위치적으로 도심이나 부도심에만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수동의 현대제철 이 부지는 도심하고 부도심으로 분류가 안 되면서 110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 거죠. 또 한 번 현대차는 여기서 난관을 부딪히고 서울시와는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본래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제철로부터 삼표 산업이 이 부지를 다시 사옵니다.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이걸 이제 초고층으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오고 나서 지금은 서울시와 협상이 잘 돼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올해 2월에 인허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서 2026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이제 그림에 조감도 나오죠. 이런 개발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는 성수동에서도 110층짜리 계획이 무산이 되니까 어디를 가냐? 2014년입니다. 한전 부지가 시장에 나온 거예요. 한전이 이 부지를 매각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는 그 정부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이 한참 하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약간 그 정치적인 배경은 뭐였냐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이게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집중돼 있던 걸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정부기관들도 과천에 있던 정부기관들도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리고 한전도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한전이 이 부지를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 부지를 현대차가 10.5조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10.5조가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 스웨덴에 있는 볼보 자동차가 18억 불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시장의 매물로. 그 볼보 자동차를 3개나 살 수 있는 규모였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전 부지가 감정가가 3.3조였으니까 감정가의 3배 이상을 주고 현대차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수동에서 못 이루었던 꿈을 여기서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5층 높이로 업무용 호텔, 컨벤션, 공원장까지 포함하는 정말 서울시의 랜드마크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해서 이제 공사 이제 수주 금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해서 2020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2026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그런데 이 땅도 또 성수동과 같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땅이 3종 일반 주거였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3종 일반 주거 위에 한전 사무실이 본래 있었던 거죠. 사옥이. 그런데 이걸 이제 또 105층 규모로 초고층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일반 상업지역으로 또 종상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서울시와 공공기업 협상을 합니다. 요건 이제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면 본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용도가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1종, 2종 이런 주거도 있고 업무용 빌딩들을 올릴 수 있는 일반 상업지역 거기마다 용적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00%, 250% 이랬는데 이제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800%까지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이게 특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250% 용적률이 800%가 되는 건. 그래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냐면 사전 협상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여를 해라. 그러면 내가 사업성을 높여줄게. 용적률을 높여줄게.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현대차가 서울시와 협상을 해서 공공기여로 하게 된 내역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공공기여를 해주기로 한 거죠. 그 안에 크게 이제 3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잠실 일대를 완전히 이제 바꾸는 겁니다. 동네를 개선시키는 거죠. 첫 번째가 영동대로를 지화화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코엑스 지역을 완전히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거. 이렇게 3가지 큰 사업을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어지게 되는 GBC하고 코엑스를 지상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 하고 지금 현재 영동대교는 지하화해서 이 지하 밑에는 지하 5층까지 뚫어서 지하 5층에는 GTX 승강장으로 그리고 지하 4층에는 위례 신사선 승강장 등 이 교통의 요지로 탈바꿈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잠실 주 경기장도 현재 이제 굉장히 이제 낙후가 됐죠.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조감도에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부 관람석도 새로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여기도 탈바꿈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공공기여를 하는 건데 이걸 누가 하냐? 현대차가 해주는 거죠. 약 2조 원 규모로. 그래서 2조 원 규모로 서울 시민들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에 공공성을 기여를 하고 그 대가로 250%짜리 용적률을 800%로 그렇게 해서 10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근처를 지나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공사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보면 공사 한번 보실까요? 공사 기간이 2020년 5월에서 2026년 11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20년 5월에 실제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 여전히 굴토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공정률은 아직 5년이 지났는데도 5%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공사비 문제인데요. 이 착공 당시에 2조 원이었던 공사비가 최근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값도 엄청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조 5천억에 이제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비가 거의 2배가 올라서 5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가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105층을 포기하고 55층 2개 층으로 짓겠다고 서울시에 이제 변경안을 제출을 하죠. 그랬더니 서울시가 작년 2024년 5월에 이제 안 된다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 왜 안 되는지 저희가 봤더니 서울시의 이야기는 뭐냐면 본래 105층 꼭대기에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전망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없앤 부분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16년에 인허가를 내줄 때 그 당시에 공시지가보다 현재 공시지가가 3배나 올랐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2016년에 인허가를 내줄 당시에 공공기여금 1조 7천억은 그 당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이니 지금 공시지가가 3배나 올랐으니까 지금 공시지가에 맞는 공공기여를 다시 책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2조에 달하는 공공기여를 해서 영동대교, 잠실 주경기장 등 해서 공사를 실제로 이제 하고도 있는데요. 그 현대 입장에서는 공공기여가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추가로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게 이제 현대차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서울시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이제 사실 현대차가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55층으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건 철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와 현대차는 이제 사실상은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독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서울시 입장이 맞을까요? 현대차 입장이 더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25년이 지난 지금도 흩어져 있으면서 사옥을 못 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